너 못살게 굴던 희망상록원 원장. 상록원 갑자기 불타고 원장 죽은 것도 그냥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니? 돈은 돈대로 다 받아놓고 너 학대했던 술 한 잔 못하던 내 양부모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우연 같아? 은성은 갑작스러운 모슬이의 고백에 놀라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던 양부모이기는 했으나 어쨌거나 몇 년을 함께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장해서 죽여버렸다는 고백은 악마 같은 은성에게조차 무시무시하게 들렸습니다. 희망상록원에는 악마 같은 원장도 있었지만 은성과 함께 커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 화재로 인해서 몇몇의 친구들은 탈출을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불을 낼 데가 없어서 상록원에 불을 내요? 그 불로 타 죽은 애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하지만 모슬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살았으니까 된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미리 말했었잖아. 너한테 평소에 잘해주던 친한 애들이랑은 미리 밖으로 나와서 놀고 있으라고 말이야. 널 괴롭히던 친구들까지 내가 싹 정리해줬으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모슬이의 말에 할 말을 잃은 은성은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2층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퀸즈타운은 넓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모슬이와 함께 있는 퀸즈타운은 지옥과도 다른 없는 곳이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홍해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곳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랑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때는 천국이 되기도 하는구나. 은성은 단테의 신곡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사람들은 지옥을 공간으로 알지만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성은 단테의 말이 이처럼 공감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 퀸즈타운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홍해인과 함께 있을 때는 천국이 되었고 모슬이와 함께 있을 때는 지옥이었습니다. 은성은 할 수만 있다면 모슬이와 떨어져 영원히 얼굴도 보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은성이 지옥에서 허우적댈 동안 백현우는 홍해인과 함께 천국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봉숭아물이야? 백현우는 홍해인의 손톱에 빨갛게 물든 봉숭아물을 보고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평소에 네일아트를 하지 않는 홍해인은 늘 투명 매니큐어 정도만 바르면서 손톱을 깔끔하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봉숭아물로 물든 홍해인의 손톱은 백현우에게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인은 자신의 빨개진 손톱이 퍽 마음에 든다는 듯 활짝 핀 꽃처럼 만개한 얼굴로 백현우에게 봉숭아물 든 손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시골 핵인싸 아이템이라면서? 홍해인은 자기도 용두리 핵인싸가 되었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홍해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백현우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담벼락에 붙어서 홍해인과 백현우를 보던 강미, 방실, 현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현우야, 어때? 예쁘지? 그거 너희 어머님이 해주신 거야. 강미, 방실, 현정도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예쁘지 않냐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현우는 어색하게 응이라고 대답을 하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출근했습니다. 홍해인이 언제 강미, 방실, 현정과 함께 손에 봉숭아물을 드릴 정도로 친해졌는지도 의문이었고 누나 백미선에게는 단 한 번도 봉숭아물을 드려준 적이 없던 전봉회가 뜬금없이 홍해인에게 봉숭아물을 드려준 것도 백현우에게는 낯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전봉회가 나와서 백현우에게 말합니다. 왜? 너도 봉숭아물 드리고 잡냐? 그럼 너도 퇴근하고 오면 해줄게. 백반이랑 봉숭아랑 다 남았다. 백현우는 됐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얼른 자동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전봉회가 남은 봉숭아와 백반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봉숭아물이 그냥 봉숭아가 아니거든. 잔병치레 하지 않고 만수무강하라고. 옛날부터 귀신 내쫓는 봉숭아물이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온 거거든. 첫눈 올 때쯤이면 봉숭아물 빠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 혜인이 꼭 다 나았으면 좋겠다. 백현우를 배웅하고 돌아오던 홍혜인은 우연히 전봉회의 혼잣말을 다 들었고 시어머니의 마음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홍혜인이 남은 백반과 봉숭아물을 들고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전봉회와 김선아를 소집했습니다. 어머님들, 사실 용두리 핵인싸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 두 분 아니겠어요? 김선아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뻘건 김치 국물 같다고 싫어하는 김선아와 봉숭아가 아깝다고 손살에 치는 전봉회를 끌어당겨 앉은 홍혜인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어머님들 손에 봉숭아물을 들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잔병치레를 안 하게 해주고 건강과 장수를 가져오게 해주는 봉숭아물이라면 이건 자신뿐 아니라 두 어머니에게도 꼭 필요한 거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홍혜인은 올해 첫눈이 올 때까지 반드시 살겠다고 그리고 다음 해 첫눈, 다다음 해 첫눈이 올 때까지도 반드시 살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용두리는 홍혜인에게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은성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홍만대도 비자금의 위치를 불지 않아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모슬이는 씩씩거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퀸즈타운에서 기생충 같은 취급을 받으며 30년을 버틸 때는 퀸즈타운만 차지하면 온 세상이 자기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는데 막상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니 더 불행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비자금을 못 찾아서라고 생각한 모슬이는 반드시 내일은 홍만대를 협박해서라도 비자금을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홍만대가 자살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1시 20분이 되자 홍만대는 휠체어를 끌고 2층 계단 앞에 섰습니다. 곧 휠체어는 2층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홍만대 회장은 악하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간을 피해 일부러 모두 잠든 시간인 1시 20분을 택한 것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홍만대의 의지였습니다. 직원들은 거실에서 뭔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별일 아닐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홍만대를 발견하고 잠들어 있는 모슬이를 깨웠습니다. 모슬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어디로 굴러 떨어져? 도우미는 모슬이를 2층 계단 아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끝까지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그러자 어이없어진 한도우미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어떻게 30년을 같이 살 섞고 사셨으면서 회장님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 보고도 안 됐다 죄송하다 그런 말씀 하나 없으세요? 모슬이는 오른손을 들어 도우미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미쳤어?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내가 지금 비자금 9천억을 이 영감탱이 때문에 눈앞에서 놓치게 생겼다고 분명히 이 집안 어딘가에 있는데 이 영감탱이가 그거를 말 안 해주고 죽은 거라고. 모슬이와 도우미의 싸움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이 집안 어딘가에 9천억 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눈이 동그라지고야 말았습니다. 들었어? 이 집안에 홍 회장님이 남긴 비자금 9천억이 있다는 이야기? 웅성거리는 직원들을 본 모슬이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쏟아버린 말이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직원들에게 비자금 신경 쓰지 말고 일에나 집중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비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비자금 주인인 홍만대 회장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제 그 비자금은 주인도 없는 거잖아. 회장님 큰아들은 영 끊고 미국 가 있고 딸하고도 장례식에서나 보자 했다고 하고 홍범준 회장님은 용두리인가 어디가 가 있고 까딱하다가는 모슬의 적의 비자금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모슬의 저거한테 주느니 회장님께서도 차라리 우리가 갖는 걸 더 원하실지 몰라? 직원들은 홍만대 회장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들끼리 비자금을 찾아내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패닉룸을 가장 먼저 찾은 건 은성이었습니다. 은성은 미국에서 방문했던 한 자산가의 집에서 비밀리에 양문형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미국의 자산가들은 비밀 공간을 만들 때 양문형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자기만 아는 공간을 만들고는 했었습니다. 은성은 내린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라탔고 엘리베이터의 천장 부분을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퀸즈타운 내에서 CCTV가 없는 곳은 욕실과 엘리베이터 단 2군데였습니다. 욕실은 벽과 벽 사이에 존재했기에 다른 통로가 있을 리 없었지만 건물 끝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고려해본다면 반대쪽 부분에 뭔가가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은성은 전문가들에게 엘리베이터를 확인하라 했고 전문가들은 드디어 패닉룸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은성은 패닉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성은 금고 문을 잡고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비자금만 획득하면 내 세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은성은 금고 문 손잡이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홍만대 회장님, 깨끗하게 세탁까지 해두신 돈 제가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은성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00평은 좋게 넘을 듯한 금고 안에는 10원 한 장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은성이 연 패닉룸 안에 비자금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이 어디 갔는지 그 행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성은 비자금도 없고 모슬이만 있는 퀸즈타운에 있을 필요가 없다 여겼습니다. 은성은 모슬이만 퀸즈타운에 남겨두고 퀸즈타운을 떠나버렸습니다. 퀸즈타운에 남은 직원들은 모슬이를 협박해서 비자금을 뺏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비자금은 모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슬이는 자기를 사랑한 홍만대를 배신하고 가족들을 내쫓기까지 했으므로 그 비자금을 가질 자격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은 모슬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퀸즈타운에 버려진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슬이를 깨운 뒤 갖은 협박과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너네가 정말 미쳤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모슬이야 모슬이. 진짜 비자금의 행방을 몰랐던 모슬이는 직원들의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심한 충격을 받은 모슬이는 결국 실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마 사람을 죽일 수는 없던 직원들은
모슬이를 차에 태워 시골 먼 곳에 버려두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슬이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신고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지문도 검사했지만 사망한 오순영이라고 나올 뿐이었습니다. 모슬이의 가족을 찾아줄 수 없던 경찰은 모슬이를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은 미친 여자가 된 모슬이는 한 배 농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용두리에 있는 배 농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군기반장 나타샤가 엉망진창 꼴인 모슬이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해? 할 일 없으면 와서 일이나 해. 그렇게 모든 기억을 잃은 모슬이는 군기반장 나타샤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